양극화 완화하고 경제 활성화하는 복지적 경제정책. 통화금융정책은 경기 조절을 위한 주요 정책 수단이고 현대사회 신용의 원천은 개별은행이 보유한 금이 아니라 국민 주권에 기초한 국가 권력입니다. 투자할 곳은 많은데 투자할 돈이 부족하던 그래서 공급 측면의 통화, 재정을 집중하면 공급 역량 확대로 투자 고용 가계소득 소비 수요가 순차 증가하고 다시 투자 고용 소득이 순차 증가하여 선순환하면서 경제가 고도 성장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보다 더 많은 자본과 인프라, 더 양질의 기술과 노동력이 있음에도 기술혁명과 양극화 심화로 투자할 돈은 넘쳐나지만 투자할 곳이 없고 가계소득의 상대적 감소로 소비와 수요가 줄어 경기 침체와 저성장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이 자유를 0%로 늘어도 투자할 돈이 넘쳐나는 시대라고 신용자들은 저리대출로 투자가 아닌 자산 투기에 나선 결과 자산 가격 급등과 양극화만 심해질 뿐 금융 혜택에서 배제된 저신용자는 교육, 역량개발, 투자, 창업, 소비에 쓸 돈이 없어 연리 20% 이상의 대부업체나 연리 400% 이상의 살인적 불법 살금융에 내몰립니다. 누구나 도덕적 해이가 불가능한 소액을 소비나 투자에 사용할 수 있도록 소액 장기저리 대출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바로 국제사회가 권고하는 포용금융과 공정금융이고 기본 대출입니다. 국가 권력에 기초한 금융은 고신용자의 독점물이 서는 안 되고 금융은 수익을 추구하면서도 공공성을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서민주택 지원을 위한 주택은행이나 서민금융을 위한 국민은행 등이 인수합병을 통해 모두 상업은행화되면서 공공성은 외면되고 수익에만 매달린 결과 일상화된 금융 배제가 서민의 금융 혜택 박탈을 넘어 통화금융이 정책 수단으로 작동하지 못하는 결과를 빚고 있습니다. 대부업체들이 담보도 신용도 없는 수백만 명에게 연 20%가 넘는 고리로 평균 900만 원대의 돈을 빌려주고 있는데 이 금액은 능력이 되는 한 갚지 않을 수 없는 즉 도덕적 해이가 불가능한 금액이기 때문입니다. 이들 중 평균 93%가량은 살인적 고금리에도 원리금을 제때 다 갚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가난하고 어렵다는 이유로 왜 7%가량의 다른 사람이 내지 못하는 돈까지 대신 또 안아야 할까요? 공동체의 원리에 어긋나는 약탈 금융의 결과이고 같은 마을 주민이라고 이웃이 못 낸 군포를 대신 내게 한 망국병 인증과 다를 바 없습니다. 사회초년생으로서 또는 저신용자로서 금융 혜택을 못 받는 이들에게 10년에서 20년간 통상적 저금리의 소액 대출 기회를 준다면 이들은 일시적 어려움 때문에 영원히 재기하지 못하는 위험을 회피할 수 있고 돈의 흐름을 도와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1,000만 원 이하의 돈을 신용불량 등재에 따른 각종 불이익을 감수하며 고의로 안 갚는 것을 상정하기 어렵고 10수년 노력했음에도 신용불량 등재를 감수하며 못 갚을 정도면 그는 이미 복지 대상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이 연간 7-800만 원에 이르는 점에서 기본 대출로 복지 대상 전락이 1에서 2년 지연되기만 해도 국가의 복지 부담이 그만큼 줄어 국가 재정으로는 되려 이익이므로 기본 대출에 따른 재정 부담도 결코 크지 않습니다. 경기도 조사에 따르면 청년 20만 명에게 연 2.8%로 10년간 500만 원씩 총 1조 원을 빌려주고 최종 손실률을 5%로 보더라도 소요되는 금액이 연 50억 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는 경기도가 현재 시행 중인 극저신용자를 위한 연간 복지대출 예산 500억 원에 10분의 1도 안 되는 금액입니다. 여기에 더해 서구 선진국들에 도입하고 있는 기본 계좌를 누구나 개설하여 필요한 때 1,000만 원 범위에서 압류 불가능한 저금리 마이너스 통장을 활용하게 하면서 1,000만 원 범위에서 1%대의 재형저축을 허용하는 것이 기본 금융 구상입니다. 이것이 바로 통화금융정책이 제 기능을 찾게 하여 경제를 살리고 금융 배제를 극복하여 포용금융을 실현하며 소득 양극화를 완화하는 일석다조의 복지적 금융정책입니다. 다음 페이스북 글. 지금이 가장 빠른 때입니다. 훌륭한 결단입니다. 전 국민 대상 지역화 폐영 재난지원금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당의 적극적인 검토를 환영합니다. 추가 세수가 발생한 만큼 빚내서 하는 추경도 아닙니다. 지체할 이유가 없습니다. 세계 유례없는 방역에 앞장서 주신 주권자에 대한 마땅한 실천입니다. 당장의 생활고와 빚의 허덕이면서도
긴 안목으로 성실히 함께해 주신 소상공인과 서민들에 대한 국가의 최소한의 예의입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역화폐 보편재난지원금은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경제정책입니다. 이미 지난 1차 재난지원금과 경기도의 2차례 재난기본소득 결과가 말해줍니다. 소상공인들께서 직접 나서 맞춤형 지원 말고 모두에게 지역화폐를 지급해달라고 호소하시는 것은 그만큼 효능감이 크기 때문입니다. 통계나 체감 모두 뚜렷한 승수 효과가 검증된 만큼 이 소상공인 지원 경제정책을 신속히 실행해야 합니다. 재난지원금 지급과 함께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소상공인 손실보상도 전면 검토에 들어갈 때입니다. 코로나로 피해 입은 소상공인들을 대변하는 자영업자 비대위에서도 이전에 지급한 것과 중복되는 것을 차감하고 손실의 전부가 아니라도 부분적인 보상을 논의할 것을 선제적으로 제안했습니다. 이 위기의 와중에도 국민들은 이렇게 공정의 감각을 잃지 않으십니다. 정치가 이러한 주권자의 뜻을 더 늦지 않게 받아 안아야 합니다. 가장 안 좋은 것은 정쟁의 대상이 되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켜보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결국 정치하는 이들은 살만하니 저런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정치가 민의와 동떨어져 한가해 보여서는 안 됩니다. 논의에 물꼬를 튼 만큼 국민의 뿌리 깊은 정치 불신을 해소하는 정치의 책무를 다할 수 있길 바랍니다. 다음 페이스북 글. 지역화폐로 소상공인 매출 지원하는 경제정책이 현금복지? 존경하는 이우진 교수님. 조세 감면, 현금 지원, 금융 지원 등으로 대기업 도와주는 건 경제정책이고 소상공인 매출 지원하는 지역화폐 기본소득은 현금복지인가요? 지역화폐형 기본소득은 대형 유통매장에 집중되는 매출의 극화를 완화하고 소상공인 매출을 증대시키는 경제정책입니다. 다만 정책 수행용 소비 쿠폰을 국민에게 공평하게 지급한다는 점에서 복지정책이기도 하지만 단순 복지정책을 넘어 복지와 경제 두 효과를 동시에 가지는 융합적 이중정책입니다. 경제학자 신이 양극화와 총수요, 부족이 저성장의 원인이고 수요 창출하는 지역화폐 효용과 경제정책적 가치를 모르시지는 않을 겁니다. 소득가 위층만 골라 현금 많이 지급하겠다는 안심소득이야말로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현금복지 아닌가요? 당부에 쓴 정치인의 글이 아니고 언론에 쓴 학자의 기고문인데 조삼모사 표현까지 써가며 특정 정치인을 공격하시는 게 조금 지나쳐 보입니다.